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또 비도 많이 내려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습니다. 이번에 오송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좀 발생했는데 여러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는 이제 인근의 하천 관련된 도로 공사를 보이는데 그런 공사를 하면서 이제 하천에 대한 그 제방 이런 것들이 취약한 상태가 있었던 것이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관련해서 약간 좀 새벽 요즘에 좀 여러 제가 좀 형사 사건을 좀 맡은 게 있어가지고 좀 저번 주 그러니까 이제 오늘 녹화 기준으로는 이제 24일인데요. 24일 이제 이전 이제 그 목요일 날 새벽에 이제 좀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는데 이제 코엑스 사거리를 지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요즘 코엑스 사거리 삼성역 사거리에서 좀 GTX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새벽 3시가 넘도록 이제 포크레인 등이 움직이고 있길래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이 한여름에 밤샘 공사를 하나 싶어서 좀 그냥 무심히 봤더니 여러 인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왔다 갔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이제 보게 돼서 심상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오전에 이제 출근하면서 다시 이제 그 공사 현장을 지나가는데 조금 그 공사 현장 안을 들여다 보니까 뭔가 이제 흙더미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약간 무너져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천만 다행으로 사람이 다친다거나 붕괴 현상은 이제 벌어지지 않아서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않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지금 저는 이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할 수 없이 삼성역 사거리를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좀 이번에 폭우를 보면서 이렇게 좀 지하에 정말 폭넓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충청도나 일대에서 내리는 것처럼 폭우가 내렸을 때 과연 여기 괜찮을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걱정을 좀 저도 개인적으로 하면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곧 여름이 곧 마무리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주변에 이제 공사 현장들이 있는 경우에는 좀 하여튼 폭우라던가 기타 등등의 사고에 대해서 좀 각별히 국가나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으니 정말 개별적으로라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 좀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참 참담한 마음을 저 개인적으로 참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7월 21일 날 그 때처럼 대구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이제 멍하니 이제 좀 시선을 두고 있다가 KBS 대구 경북 총국에서 방송하는 집중기획 3부작 레츠고 지방시대 2부를 밥 먹으면서 그냥 멍하게 이제 그냥 보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는데 하여튼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없다고 생각 안 했지만 참 어떤 면에서는 좀 한심하고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 내용들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해당 방송에는 이제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에서 의성군으로 이제 민주당 출신으로는 오래전부터 이제 의성군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군의원 등을 하던 사람이고 지난 지방 선거에서는 저는 잘 몰랐지만 경북도 지사에 도전했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20년 전부터 이제 의성군에 내려와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농업이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상한 것처럼 이제 남편은 이제 국법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또 전형적인 민주당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장호 구미시장, 이제 조재곤 대구 남구청장, 이제 김주수 의성군수, 그 다음에 대구대 이승철 행정학과 교수란 분들이 이제 이 방송에 이제 패널로 나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참 대구대 행정학과 교수님이 아주 초장부터 좀 희한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소탈로 인해서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지방 정부의 권한이 미약하기 때문이고 인구와 재화를 공급하는 마치 수도권의 식민지가 되었다 지방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시면서 여기 나온 이제 모든 패널들이 지방의 재정과 인사 독립이 필요하다. 중앙 정부의 대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을 이제 여야 할 거 없이 이제 뜻을 모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방송 내용 중에 보니 이제 인구 소멸 이제 그 지방의 인구 감소가 너무 심각한데 인구 소멸을 이제 언급하면서 자료 화면으로 나온 것이 이제 상주시 공무원들이 상복을 입고 출근하는 장면
그다음에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소멸을 맞이해서 이제 시장 등이 도로에 나와서 도로 캠페인을 하는 장면, 그다음에 청송군에서는 이제 무료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마치 뭐 인구 소멸을 맞이하는 뭐 그런 취지는 아니셨겠지만, 근데 방송상 이제 인구 소멸을 맞이하는 지방에 뭐 대처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쭉 꼽았습니다. 그래서 좀 저런 것들, 뭐 상복을 입고 출근하고 뭐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도로에 나와서 프랭카드 들고 캠페인을 하고, 그다음에 무료 버스를 운행하는 게 과연 인구 감소, 인구 소멸 시대에 맞는 지방에 대한 대책으로 저게 무슨 거론될 만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뭐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법인세를 좀 수도권과 차별적으로 좀 시행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제일 좀 황당했던 것이 이제 이 예산에 대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비 타당성 심사를 완화시키자. 뭐 수도권 규제를 좀 합리적으로 유지하자. 뭐 지방 기업의 우수 외국인 인력 우선 채용토록 하자. 뭐 지방대 졸업자의 대기업 우선 채용. 그다음에 이제 귀농인들에 대한 기본수당. 뭐 이제 정착할 때까지 월 20 내지 30만 원의 뭐 기본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이부 이제 방송을 좀 다시 한번 좀 그때 보고 다시 이제 요거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그 내용들을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더니, 뭐 제가 기본적으로 지방에 큰 연고는 없지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수도권에 대한 합리적 규제 유지에는 좀 저도 뭐 이견을 달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합리적 규제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특히 이제 현재 구미시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에 관련해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여러 도시들과 함께 지금 이제 반도체 어떤 그 산업 유치에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용인이나 이제 수도권에 지금 다시 이제 뭐 대단히 반도체 단지가 조성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뭐 우선 뭐 대표님께서도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지금 이 마당에 대공황의 시대로 접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로 어떤 국가 성장을 도모한다는 게 뭐 타당한 것이냐, 뭐 좀 저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꼭 뭐 크게 나라가 좁은 나라도 큰 나라도 아닌데 꼭 그렇게 뭐 수도권에 과연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냐, 뭐 기업이 뭐 그곳에 유치를 원한다 이런 등등을 내세우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이제 7곡의 대규모 물류 단지도 되어 있고 여러 고속도로들이 이제 뭐 지나가면서 뭐 구미 같은 곳에 이제 원래 이제 전자산업 단지도 있었고 그런 기반들이 있고, 또 대구나 이제 이런 인근에 이제 관련된 또 여러 이제 기업들이 이미 유치돼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뭐 구미 정도라면 뭐 영 뭐 외진 지역도 아닌 구미 정도면은 뭐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단지가 조성되어도 나쁘지 않겠다. 뭐 그런 점에서는 좀 지방의 어떤 소멸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지방 성장을 한다는 차원에서 뭐 수도권의 합리적 규제는 진짜 좀 그거 유지한다는 거는 좀 의견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수탈이라는 자극적 문구가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뭐 물론 이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심해진 거를 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뭐 수도권에서 어떤 지방을 수탈한다는 식의 좀 황당한 그런 이야기로 설명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과연 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지자체에 대한 좀 근본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등은 이제 아예 연방 국가고, 또 특히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캐나다는 워낙 뭐 영토가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뭐 중앙 정부가 어떤 뭐 지방까지 통제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합니다. 또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연방 국가는 아니지만 일본과 독일 같은 나라들은 통일 정부, 중앙 집권 정부를 구성해서 국가를 운영한 게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 정부의 통제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다 보니 뭐 연방제나 지방자치제가 뭐 강화돼서 시행되는 것이 어찌 보면 오히려 자연스럽다, 역사적 흐름에서는. 또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제 대표적으로 중앙 집권 시스템이 오래 유지되었지만은 그것은 이제 법률적인 시스템이고, 이제 한반도의 3배가 넘는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그렇게 넓은 영토에다가 또 반면에 인구는 우리처럼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이제 중앙 집권 시스템을 유지했지만 봉건국가의 틀도 오히려 국권이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앙정부의 국회의원이 지방의 지자체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한국은 사실상 이 행정구역,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사실 행정구역에 불과하고, 물론 이제 과거에 뭐 삼국시대까지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 뭐 연방제와 같은 성격이 없지 않았겠지만 동네만 있었고 뭐 동네 공동체라는 것은 존재했지만 뭐 자치는 이미 소멸된 것이 아니냐. 왜 통일 신라 시대부터 이제 조선 시대까지 뭐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오래된 세월 동안 중앙 정부가 지방의 자치 권한을 세우고 키우기보다는 그것을 약화시키고 소멸시키기 위해서 1000년 넘게 노력을 해왔고 의식적으로 이를 소멸시켜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시대를 맞이하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오히려 이제 이런 중앙 집권적 체제가 가속화되는 상황들이 이제 1990년대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1000년 넘도록 의식적으로 지방의 어떤 권한을 축소시키고 소멸시키려고 노력해오던 나라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지금 30년이 지금 지나왔습니다만은 그 30년 동안 만착된 면이 있지만 과연 이런 시스템, 저 스스로도 뭐 서울 시민이긴 하지만 뭐 서울에 대한 어마어마한 애착이 있다, 뭐 서울에 있는 서울 사람들이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뭐 누구라도 그게 뭐 중앙 정부라도 서울시라도 뭐 강남구 내지는 이제 자치구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크게 불편함은 없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뭐 크게 제가 뭐 관심을 가지고 애착심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그다음 뭐 대도시의 경우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런 지자체가 세월이 좀 지난다 그래서 뭐 일본이나 독일처럼 어떤 사람들의 심리적 정서적인 어떤 토대를 갖게 될 것인가.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랜 역사적으로 이런 지방 권력과 지방 시스템을 소멸시켜 나왔는데 이거를 죽어가던 이 시스템을 다시 살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뭐 근본적인 좀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좀 어이가 없었던 일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삼성동의 한전부지 매각과 둘러싼 논란이었는데요. 어쨌든 그 이제 삼성 한전부지가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제 인수하게 되고 지금 거기에 뭐 또 대규모 정비 뭐 개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부담금이 부과되게 되고 이 부과된 부담금을 누가 쓸 것인가에 대해서 서울시 당시 이제 박원순 시장과 강남구청 신현희 구청장이 뭐 대놓고 막 싸우기도 했었는데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왜 이 돈을 두고 한전 부지 매각과 관련된 이 부담금 등등을 두고 왜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싸워야 되는 것이냐. 뭐 한전이라는 회사가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공기업이고 그 부지가 마련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뭐 서울시가 뭐 강남구가 무슨 역할을 한 거는 당연히 없고, 오로지 중앙정부의 의사 결정에 따라서 삼성동에 한전 부지가 조성이 되고 한전이 입주를 했던 것인데 왜 그것이 떠나가는 마당에 발생되는 부담금에 대해서 서울시나 강남구가 왈가왈부할까? 당연히 오히려 한전이 전체 국민을 위해서 운영되었던 회사이고 그 부지 자체가 모두 국가가 제공했던 것인 것처럼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부담금, 어떤 공적인 어떤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국가가 나누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왜 위치에 따른 이유 하나만으로 서울시나 강남구가 나선다는 게 굉장히 넌센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뭐 기존에 계속 유지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행정구역에 따라서 그냥 급조된 것인데, 소재한 기업의 위치에 따라서 지방세가 부과돼서 뭐 강남구는 세금이 많고 뭐 어디 군 지역은 세금이 뭐 세원이 없다. 이거 자체가 좀 넌센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담배를 이제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도 지방세를 내게 되는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변화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담배를 구입하는 곳에서 이제 그 담배에 붙어 있는 지방세를 징수해 갔었습니다. 이것도 넌센스인 거죠.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뭐 강남구나 이런 곳에 담배 판매로 인한 지방세가 많이 발생할 텐데, 당연히 강남구나 이런 도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강남구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쓰는 돈이 왜 강남구에 수입이 돼야 되는 것인지. 뭐 서울로 넓혀도 마찬가지죠. 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그분들이 서울에 와서 밥을 먹고 뭐 담배를 사고 이러저러한 소비 활동을 하는 것에 따른 왜 지방세 수입이 왜 서울시에 가야 되는지 좀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수도권과 뭐 중앙정부를 탓하기보다
지방에서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탓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러한 세원의 배분에 이런 것들은 그걸 누구 할 것이냐는 중앙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뭐 그러니까 서울이나 다른 어떤 지방의 격차를 이야기할 때 중앙정부의 권한을 약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30년 동안 이제 이루어진 지자체로서 지방의 권한이 더 약화된 상황에서 수도권과의 경쟁은 앞으로 더더욱 어렵게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인해서 지금의 지금 제가 방송에서 보았던 논리들처럼 뭐 중앙정부는 손을 빼고 뭐 지방의 권한을 이행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좁혀질 가능성은 전 제로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 예산안에 대한 예비 타당성 면제라는 것들은 그래서 뭐 그런 거 면제하면은 공항 같은 거나 짓겠다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우선 채용 확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금일자 조선일보 보도 7월 24일자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중공이 유학생 단체들을 활용해서 뭐 사드, 후쿠시마 여론몰이 그다음에 친중 후보에게 후원금, 뭐 반중 후보에 협박했다는 대표적인 국내 선거에도 다시 좀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제 보도되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대가 여러 가지 이제 등록금 수입이라든가 이것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중공 유학생들 대거로 대치해서 사실상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이 중공의 한반도 진출의 어떤 교두보가 되고 있는데 뭐 그런 현상이 더 벌어질수록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서울이든 어디든 뭐 중공인들이 많이 모여 살수록 당연히 지역에 대한 인상이 나빠지고 뭐 부동산이나 이런 데에 대한 가치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지방 발전을 위해서 뭐 외국인의 어떤 유입을 더 늘리자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 수도권의 확장을 비판하지만 과연 지방은 어땠느냐? 대구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공항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것을 매개로 이제 군의군까지 대구에 편입되었습니다. 면적만 확장되고 대구, 부산, 뭐 광주, 대전, 뭐 서울 면적들은 쫙 넓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러니까 수도권의 무차별적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지방에서는 안 했느냐? 뭐 동일한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넓어진 행정구역 속에 아파트만 잔뜩 지어서 어떤 부동산 위기의 주범이 돼가고 있는 것이 지방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장동 등 이제 이재명의 농단은 뭐 지방자치단 시스템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것이고 그 지자체를 앞세운 이제 이재명 뒤에 숨은 기득권들이 우리가 대장동 사태의 주범이라는 것은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보았을 때 뭐 지자체 강화가 아니라 뭐 지자체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이 들고 최소한 지방의회 정말 유명무실하고 지방 발전을 저해하는 지방의회만큼은 좀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을 외면하고 수도권과 지방, 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기에 무슨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두고서 마치 뭐 중앙정부가 권한을 이양하면 뭐 수도권의 규제만 된다 그러면 뭔가 지방이 소멸되지 않고 지방이 발전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KBS 대구 경북 방송총국에 나왔던 출연자들을 보면서 참 그 대책들만 들어도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참 씁쓸했습니다. 이제까지 30년 동안 이른바 지방 정부라는 걸 앞세워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더 심화됐습니다. 이제 그 30년 동안 해왔던 실패한 지방자치제들을 집어던지고 오히려 지방이 중앙정부에 당당하게 이러저러한 발전 계획들을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은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800